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주입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중등부 강사 박상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교문중학교 2학년 학생들 이제 중간고사 시험이 끝났는데요. 오늘 그 분석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지필평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문항 분석입니다. 네, 총 19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선택형 16문항, 그리고 주관식 논술형 3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단원별로 보면은 도형의 성질이죠. 이 삼각형과 사각형에서 우리가 이제 13문항이 출제되었고요. 그다음 닮음 단원에서 6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난이도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일단 기본에서 중 정도의 난이도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보시다시피 다 아시겠지만 1번부터 끝까지 처음 보는 문항은 없었습니다. 다 한 번쯤 다뤘던 문항들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낯설거나 당황해야 할 만한 그런 요소들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개념이랑 원리에 입각한 전통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나 아니면 다 맞은 학생들이 상위권에 포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개에서 3개 정도 틀린 친구들이 중위권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항 분석을 보면요. 여기 객관식 1번부터 쭉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대부분 기본 문항과 이제 중 정도의 난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좀 특이할 만한 좀 몇 문항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번 문항입니다. 이거 전통적인 문항이죠. 내심과 외심에 대한 성질을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이제 친구들이 이제 내심에 대한 성질, 그 다음 외심에 대한 성질을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잘 정리를 했을 텐데요. 요거가 이제 딱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외심과 내심의 성질을 정확하게 떠올려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보면은 이제 잘 공부를 안 했거나 조금 헷갈려 하거나 하면 또 이제 선지에서 하나를 덜 고르거나 이렇게 해서 틀릴 수가 있어요. 선지 구성도 보더라도요, 여러분들 개수가 3개로 다 일정하지가 않고, 그쵸, 2개 있는 보기도 있고 3개 있는 보기도 있어서 확실히 외심에 대한 성질을 모르면 틀릴 수 있는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외심에 대한 성질 크게 5가지, 그 다음에 내심에 대한 성질 5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줬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어렵지 않았을 그런 문제입니다. 저희 당연히 내신 윙 교재에도 찾아볼 수 있는 문제였고요. 마찬가지로 또 빼놓으면 섭섭한 것이 바로 이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죠. 자, 우리가 이제 평행사변형을 배울 때 이게 평행사변형이처럼 생겼어. 근데 아직 평행사변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5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면 우리가 이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5가지가 있죠.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그 다음에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그리고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에만 들어있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 그래서 그 5가지에 해당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사각형을 그려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하나씩 따져봐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선지 구성을 보다시피 2개, 3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다분히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우리 구주입의 내신 윙교재를 통해서 굉장히 충분한 연습을 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맞췄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번 문항 같은 경우도 색칠된 사각형 CDFE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이 넓이를 구할 때 평행선에서 이 삼각형 넓이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푸는 건데요. 저 F라는 점을 B점으로 옮기면, 그쵸? 삼각형 DFE의 넓이가 DBE의 넓이랑 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삼각형 DBC의 넓이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일단은 되게 단순하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복잡한 것들이 섞여 있는 곳 안에서 넓이가 같은 삼각형이나 이제 사각형을 찾는 게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다행히도 이번 교문중 2학년 시험 문제에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됐어요. 이것도 역시 내신 윙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연습을 했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번 문항 보면요. 이건 이제 닮음과
그쵸. 닮음에 대한 이제 문제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에 대한 성질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외심까지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B2 길이 구하는 거였어요. 일단은 OD 길이가 일단은 5cm가 되겠죠. 왜냐면은 빗변의 중심이 외심이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에서 그쵸? 저기 OB 길이가 13cm니까 CO 길이도 13이 돼야 되기 때문에 OD가 일단 5cm가 돼요. 그리고 AO 길이도 역시 13이 되겠죠. 그쵸? 외심에서 삼각형 세 꼭지점까지 거리는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같을 테니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AD 길이도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AD 길이도 피타고라스 쓰면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AD 길이랑 OD 길이 곱한 것은 DE 길이랑 AO 길이를 곱한 것과 같다라는 걸로부터 우리가 DE 길이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연습했던 문제고 나중에 이제 이거 닮음과 관련해서도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제 도형이죠. 우리가 이제 소삼각형이라고도 부르는데 여러 가지 여기서 공식들이 파생되는데 여러분들 기말고사 때까지도 이 도형에 대한 것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논술형 3번 문제인데요. 닮음에 관한 문제였어요. 교문중 시험에서 보면 이 닮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조건을 좀 활용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좀 특이할 문제였는데 3-1번과 3-1번은 뭐 그냥 쉽게 풀 수 있었어.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 문제 풀 때 삼각형 PBQ랑 그쵸? DBC가 보통 닮음인 경우를 상정하고 문제를 많이 풀잖아요. AA 닮음이니까. 또는 뭐 그래봤자 이제 뭐 DPQ나 그쵸? DPQ나 아니면 BDC 이런 삼각형을 볼 텐데 이 조건에 보면은 3-3에서 삼각형 DQP와 삼각형 BED의 닮음비를 포함한 비례식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게 닮음인 거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졌는데 그게 왜 닮음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밝혀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닮음 삼각형을 딱 주고선 그거에 대한 이제 증명을 하는 문제여서 삼각형 두 개를 보면 보통은 이 문제 풀 때 보통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삼각형 닮은 관계여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었는데 뭐 똑같죠. 그래서 DQP랑 그 다음에 BED랑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AA 닮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변 잘 고려했다면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 문제를 풀더라도 닮음인 삼각형들이 여러 쌍 존재해요. 한 쌍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쌍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연습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 대부분이 우리가 한 번쯤은 문제집이나 교과서 또는 저희 학원 교재에서 봤음직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교과서 위에 문제 없고 교과서밖에 정답 없다. 그쵸? 우리가 항상 꼭 기본으로 공부해야 되는 그런 교재를 잘 공부했다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서술형 문제도 보다시피 서술형 문제에서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토대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좀 해야 되거든요. 조건대로 문제를 안 풀면 틀리니까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마지막 논술형 3번 문제처럼 그 조건에 맞게끔 문제를 풀려면 처음부터 문제를 풀 때 한 가지 방향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향으로 문제 푸는 연습을 좀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시험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학습을 해 나가야 되는지 학습 전략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교과서 문제를 기본적으로 숙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리고 서술형 답안지 작성하는 시간이 여러분들 꽤 걸리잖아요. 그리고 많이 또 안 해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반복하는 연습만이 고득점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서술형 시간 확보를 통해서 서술형 문제를 여유 있게 그리고 또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을 테니 말이죠.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구주입의 내신 대비 타임라인입니다. 저희 내신 윙 교재로 그쵸? 구주입의 모든 지점에서 공부하는 교재고요. 그리고 내신 코어를 통해서 우리가 요거는 이제 구리 남양주에서만 이제 볼 수 있는 교재인데요. 이 내신 코어 교재를 통해서 교과서와 지도서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총망라한 문제여서요. 요걸 통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시그니처 교재 그리고 일요일 날 보는 이제 퍼펙트 모의고사 그리고 우리가 6회 시험 보는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와 실전 모의고사 그리고 마지막 직전 보충인 파이널 체크까지 공부한다면 내신은 여러분들 내신 점수는 여러분들 손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항상 시험이 그렇지만요. 시험이 쉽게 출제되더라도 어렵게 출제되더라도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해서 뭐 한두 문제 틀린 친구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역시 시험은 평이했지만 또 자기 실력 발휘를 못한 친구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자 우리 실수를 계속 가슴 속에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실수를 통해서 반성은 해야 되겠지만요. 우리는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배우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그러한 반복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도 고득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기말고사는 이제 닮음 그리고 이제 확률 등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단원들이 이제 질비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서 기말 성적도 잘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또 공부한다면 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교문중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지필평가 분석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